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자신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노년기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즉 노년기의 품위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초창기에는 평생 아이들 때문에 밥 때문에 이제 은퇴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을 가꾸거나 지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 일하러 가야 하고 사교계에 나가야 했을 때 무엇을 입어도 생각하고 가볍게 화장을 해서 상큼하게 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집을 돌아다니며 야채를 사러 시장에 가고 집 근처의 슈퍼마켓에 가고 우유 상자를 사고 편리한 것은 무엇이든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스스로에게 말했다. 늙었어. 예쁜 게 뭐가 필요해. 늙은 여자들끼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온 후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서서 계속 보고 있어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저인데 이상하네요. 흰 머리카락은 들쭉날쭉하고 낡은 끈으로 급히 묶고 옷은 퇴색하고 구겨졌으며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하다. 피부가 까맣고 입술이 갈라져요. 저거 진짜 나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 미용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비록 화려한 색상의 여자는 아니지만 나는 항상 나를 단정하게 유지한다. 시장에만 가더라도 나는 깔끔한 옷과 깔끔한 머리, 얼굴 생기를 위한 가벼운 립스틱을 선택했다. 저는 제가 이미지 관리자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 자신을 버린다. 나는 앉아서 멍하니 생각했다. 유행에 따라 달리기에 더 이상 젊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할 필요가 없을까요? 누가 칭찬하거나 누가 봐도 예쁜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까지 아무렇지 않고 올드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크게 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새로 산 핀으로 깔끔하게 묶는다. 집에서 입는 옷도 조금 깨끗하고 평평한 것을 선택한다. 매일 아침 세수하면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 크림을 바르고 가볍게 립밤을 바른다. 가끔 커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나는 상큼하게 목도리를 선택한다. 소소하지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조금 단정할 때 기분이 다르다. 나는 더 자신감이 생기고 길에 나가면 누구나 쉽게 웃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어느 날 몇몇 할머니들이 요즘 환해 보이는데 비결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웃었고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거나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이든 여전히 사랑하고 돌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일종의 행복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돌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마다 거울을 몇 번 보고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정리해야 안심하고 문을 나섰다. 저는 세련되고 유행을 따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더 잘 다듬어야 하고 시장에 가거나 골목에 가서 잡동사니를 사고 나도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입술에 약간의 립스틱을 발라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가장 평범한 여성이라도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누군가의 칭찬이나 관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하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왠지 은퇴하고 나서부터 게을러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 날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러자 그 생각이 스며들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구김 살만 입으면 돼요. 비서넘기든 말든 상관없고 가끔은 어딘가에서 주운 고무줄로 임시로 묶기도 한다. 옷은 가장 넓은 것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무시한다. 나는 예전에 이웃 언니를 만나러 시장에 갔을 때
그녀가 나를 쳐다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아파 보이세요?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집에 계속 있어. 아무도 어디를 보든 다듬을 사람이 없어. 그녀는 웃으며 내가 나중에 알게 된 한 말을 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그녀를 본다. 그 당시 나는 그저 흐느끼고 지나갔지만 밤에 화장실에 거울을 보며 서 있다가 나는 갑자기 정말 놀랐다. 거울에 비친 머리카락, 칙칙한 피부, 반짝이는 옷을 입은 여자. 저예요? 나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불쌍하고 슬펐다. 나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았고 자신을 거리로 내팽개쳐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아무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을 가장 나쁘게 대한다. 나는 매일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매일 밤 이를 닦고 우연히 거울을 지나갈 때마다 내 눈이 내 몸에 닿았다. 나조차도 나를 보고 싶지 않고 여전히 내가 초라하고 초라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기분이 좋고 낙관적으로 살기를 바랄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젊어지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보기 위해 머리를 더 빗고 로션을 바르고 립밤을 살짝 발랐어요. 집에 있는 옷도 헐렁한 옷이 아니라 평평하고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사소한 거지만 나는 내가 완전히 다르다고 느낀다. 품위를 지키자.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여자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요. 라고 상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날 나는 거의 5년 동안 만나지 못한 후 옛 친구를 커피에 초대했다. 별 생각 없이 나는 집에서 입는 옷, 베개 고무 바지, 가장 오래된 변색 셔츠를 꺼내 슬리퍼를 급히 끌고 가게에 갔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늙은 친구를 만나다니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도착하자마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처럼 60살인데 친구가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연한 갈색으로 염색하면 고급스럽고 신선해 보인다. 흰색 셔츠는 납작하고 크림색 헝겊 바지이며 발은 광택이 나는 깨끗한 신발을 신는다. 나는 옆에 서서 당신이 부유하거나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라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오랫동안 잊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은퇴 이후 저는 옷을 느슨하게 입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누가 내가 예쁘거나 나쁘거나 신경 쓰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누구에게도 자랑하기 위해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내 친구는 웃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얘야, 아무도 나만큼 날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것은 단지 옷차림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사는 법에 대한 교훈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아름답고 비싼 옷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조금 단정하고 조금 단정하게 살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기 위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저를 돌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립스틱도 필요 없고 값비싼 새 옷도 필요 없고 그냥 깔끔한 머리와 깨끗하고 향기로운 옷만 있으면 된다. 약간의 자신감으로 거리에 나가는 느낌, 작은 자신감이라도 하루 종일 나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저는 노년기를 유지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 제 여생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어지거나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다. 옷은 새롭거나 사치품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깨끗하고 향기롭습니다.
저는 옷을 햇볕에 말려서 자연적인 향을 내거나 옷을 입기 전에 납작하게 하거나 나이에 맞게 얌전한 색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나는 눈에 띄는 염색이나 화려한 파마를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자르고 깔끔하게 묶고 매일 아침 빗질하고 예전처럼 머리를 헝클어뜨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작은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 스스로 친절하게 대해주니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졌다. 집을 나서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골목시장을 들르더라도 나는 조금 깔끔한 옷을 선택했다. 정장은 필요 없지만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 나는 노후는 자신을 맡길 때가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나른한 걸음걸이는 나를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똑바로 서서 고개를 들어야 한다. 젊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세가 노년기에 가장 값싸고 귀한 장신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징계이다. 길바닥에 내 그림자가 인쇄되는 것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얗고 피부가 구겨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 스스로 기쁘다.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오래 살수록 아름다운 나이든 아니든 아름다움이 아니라 매일 내 자신을 위한 태도와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1년 동안 나에게 더 잘 생활한 후 나는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많은 작은 생각들을 깨달았다. 옷차림만 단정하고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밝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침에 캐비닛을 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하고 편안하게 입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는 것이 조금 괜찮았고 자연스럽게 길을 나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 자신감은 아무도 나에게 주지 않고 내가 매일 내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몸매를 유지하고 똑바로 서는 것도 그렇다. 처음에는 서서 걷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늙어서 누가 쳐다볼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허리를 펴고 걸을 때 발걸음이 튼튼하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덜 아프고 호흡도 좋아진다. 놓지 않은 게 고마운 몸인 것 같아요. 나는 걸음걸이가 단지 몸매일 뿐 아니라 건강과 내 몸을 대하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결국 누가 칭찬해서가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지저분하고 피곤한 할머니가 나를 돌아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대신 나이가 많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고 눈빛이 밝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을 봤다. 매일 더 나은 버전을 보는 느낌은 외부의 다른 칭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노년의 나는 젊은 유행을 쫓거나 비싼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우아함은 집에서 입을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는 것부터 걸을 때 자세를 유지하는 것까지 조금씩 단정하게 살 줄 아는 것이다. 나는 아무도 안 봐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마지막에는 남편과 아이들이나 친구가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작은 이야기이다. 때늦었지만 60세 이후에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교훈. 알고 보니 자기에는 사치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깨끗하고 똑바른 옷을 입고 심지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등 소박한 일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은요? 거울 앞에 서서 저처럼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저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우연히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믿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다듬거나 느슨하게 해도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사실 저를 제일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매일 저를 제일 많이 봐주는 사람이 저예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고 싶나요? 아래 코멘트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 정신 건강의 여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외모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제 영혼에 대해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연습합니다.